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저께하고 그저께는 파주에 갔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1년에 두 번 이제 수련회를 하시는데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상으로 그런 수련회를 하십니다. 이제 가끔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늘상 동두천에 있는 수련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어저께는 이제 파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오전에 강의는 출판단지에서 있었고요. 오후에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파주 헤일이라는 곳에서 그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도 보고 커피 클래스도 하고 또 음악회도 해가지고요. 음악회 진행도 보고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헤이리에서의 그 행사는 커피 공장 103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장현상 감독님이라고 독립영화 만드시는 감독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이제 커피 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아드님은 영화 감독을 하시는데요. 커피 맛도 아주 맛있고, 특이했던 건 이제 3층에 헤이리 시네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영화 감상실이려니 했더니 이제 개봉 영화도 해주고 또 독립 영화도 해주는 그런 공간이라서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파주 헤이리 시네마라고 해서 헤이리 마을 이색 영화관이라는 거를 어떤 블로거가 이렇게 소개를 해놨고요. 이제 극장 전경은 이렇습니다. 예, 헤이리 시네마고 이제 상영관이 하나밖에 없는 단관 극장이고요. 요즘에는 뭐 극장에 상영관이 10개씩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한 개 있고 총 좌석수는 이제 30석이고요. 영화진흥위원회 전산망에 집계되는 개봉영화관과 예술영화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주로 이제 예술영화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1층에는 커피공장 103이라고 유명한 커피집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관과 다르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좌석도 소파와 방석으로 편하게 되어 있다. 뭐 이제 편한 의자로 되어 있고요. 음료도 편하게 마실 수가 있다 되어 있고요. 아침 10시 반부터 그 7시까지 있는데, 이 영화표는 보면은 가격이 이제 한 10,000원 정도 받는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이제 영화과에 다니는 학생은 할인해주고 또 파주에 이제 사는 직장인이나 주민은 또 할인을 해주게 돼 있네요. 예매를 어디서 하는지 봤더니 디트릭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오늘은 이제 없는 것 같고, 내일 미세리 코르디아, 뭐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 킹 오브 킹스, 뭐 시그널 마지막 신호 해서 이제 시간대별로 보시면은 이제 같은 영화를 두 번 해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뭐 마찬가지로 하루에 4번 이렇게 상영을 하게 이제 돼 있네요. 토요일 날은 보니까 이제 5번 해주네요. 일요일 날 역시 5번. 아마 평일 날은 4번 하고 일요일 날은 5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개봉했던 영화들이고 또 이제 예술성이 있는 그런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이 디트릭스라는 사이트가 보니까 이런 독립영화관, 뭐 인디 시네마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이제 예매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만큼 극장이 전국적으로 있고 참 많지가 않죠. 그렇게 많은 극장이 있는데 예술영화 볼 수 있는 곳은 이 정도고, 서울에는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군데씩 들어가 보니까 이제 KTNG는 강남에 있고요. KU라는 건 건국대 안에 있고, 나머지는 주로 강북, 종로, 뭐 신촌 그쪽에 주로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에도 이렇게 6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헤이리 시네마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예술 영화를 즐겨보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이제 부산에서 비키라 그래서 그 부산 인터내셔널 키즈 앤드 유스 필름 페스티벌, 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이제 열리고 있고요. 지금 5일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비키라는 곳에 우연히 이제 가게 돼가지고 예술 영화라는 걸 이제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이게 클래식 음악이랑 비슷하게 처음 볼 때는 뭐 이런 거를 돈을 내고 보나, 예, 초청해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이것도 보는 법을 알게 된다 그럴까요? 뭐 클래식 음악도 좀 어느 정도 들어야 좋은지 아는 것처럼 좋은 영화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상업 영화들 이렇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뭐 극장이 뭐 넷플릭스랑 뭐 티빙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화가 들어와도 많은 사람들이 잘 가서 못 보는 그런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예술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그 상영되기도 힘들고 개봉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런데요. 이런 예술 영화를 틀어주는 곳이 있다는 게 반갑고요. 또 뭐 클래식이랑 비슷하게 이런 예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그 관객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이라면 이제 클래식은 매일 듣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술 영화를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집에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도 또 이런 극장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또 그 예술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도 되고 배급도 되고 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근처에 있는 예술 영화관 한번 찾아주셔서 그런 영화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비키 영화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린이 청소년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시고요. 꼭 어린이 청소년 영화라고 해서 어린이 청소년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저는 너무나 그때 큰 감동을 받았던 게 지금까지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른들도 꼭 한 번씩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토콘드리아하고 암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블로그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세포의 은밀한 에너지 전략, 미토콘드리아 탈취. 세포 속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수십억 년 전 세균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공생하게 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암세포의 생존 전략에 활용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암세포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스로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대사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만의 대사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인접한 신경세포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빼앗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전이 능력까지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유방암세포와 신경세포를 함께 배양했습니다. 암세포가 세포막을 가늘고 길게 뻗어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하나씩 당겨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는 암세포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주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약탈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경세포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충전한 암세포는 에너지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더 높은 증식력과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받은 암세포들은 전이 과정에서 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에서 신경세포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받은 암세포가 폐와 뇌 같은 장기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세포들은 산화 스트레스나 혈류에 의한 물리적 자극에도 더 강한 저항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암세포의 전이 능력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연구는 암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암세포 자체의 대사 조절 능력이나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경세포가 암세포의 대사와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향후 치료 전략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가 신경계로부터 받는 미토콘드리아 전달을 차단하는 방법이 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동력을 규명한 이번 발견이 난치암 치료의 세기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장내 세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두 개가 이제 서로 닮아 있는데요. 장내 세균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세균에서부터 유래가 됐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장내 세균이 뱃속에 들어서 살지만 사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피부 위에 이렇게 세균이 붙어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부를 쭉 타고 들어가면 입안이 있죠.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세균도 우리 몸 속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입안에 있고 넘어가면 이제 식도가 있고 그다음에 위가 있고 그 위에 헬리코박터가 살지만 이게 위 속이긴 하지만 우리 몸 속은 아니거든요. 결국 피부 위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상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십이지장 지나서 소장, 대장 그래서 이렇게 항문까지 쭉 안으로 이제 길이 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 몸 밖이 쭉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게 그냥 대변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한 번도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몸 밖을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의학이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거를 내시경이라 그래요. 내시경은 계속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 밖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로 몸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복강경, 흉강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하거나 아무튼 세포를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포를 뚫지 않고도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쭉 지나갈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장내 세균이 산다는 거고요. 신기하게 몸 안에 들어와서 아주 수십억 년 전부터 살고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것도 자체 DNA도 가지고 있고 구조가 아주 세균하고 비슷한데요. 몸 안에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세균한테도 좋고 우리 세포한테도 좋고 해서 이런 공생관계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장내 세균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인간 질병에
관건이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관심이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위해서는 마그네슘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하려면 일단은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내세균이 잘 작동하려면 장내세균은 이제 밥을 줘야 되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따로 밥을 안 줘도 그 안에서 잘 같이 먹고 사는데 장내세균은 따로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섬유질을 잘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논문은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그 ATP라고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치면 전기 넣어서 이제 충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암세포가 되면 이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 포도당이 있더라도 이제 ATP를 많이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너지가 별로 없다는 거는 이게 잘 작동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전이를 한다거나 침윤을 하려 그러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그때 적당한 ATP 에너지를 생산을 못 해가지고 그걸 잘 못하는데 이 ATP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옆에 있는 신경세포로부터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암 수술하는 거 이렇게 조직검사 할 때 보면 유난히 신경 주변에 암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예후가 나쁘다고 이제 배웠거든요. 실제로 이제 환자들 추적을 해보면 신경 주변에 암이 많으면 예후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타고 암이 가는 건가? 근데 신경을 타고 가봤자 척추나 뇌로 갈 텐데 뭐 그런 거 아니라 폐나 간으로 이렇게 전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경 침윤이라는 게 꼭 신경을 타고 가는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동물 모델에서도 밝혀졌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신경 주변에 있는 암세포는 왜 이렇게 힘이 센가 봤더니 이 신경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빼오는 게 요번에 네이처 논문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랑 같이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논문이고요. Nerve to Cancer Transfer of Mitochondria During Cancer Metastasis 라고 되어 있고요. 너브가 신경이고요. 캔서는 암입니다. 그래서 신경에서부터 암으로 트랜스퍼, 전이가 된다는 거고요. 미토콘드리아가 신경에서 암으로 전달됐다는 거고 듀어링 뭐뭐 하는 중간에 캔서 메타스테시스 전이입니다. 암이 전이되는 동안에 신경세포로부터 암세포까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전달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미국 연구진들이 했고 네이처에 이제 실렸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거는 이제 쥐에다가 먼저 그 보톡스를 놔주는 겁니다. 보톡스를 놓으면 이제 신경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빨강색으로 표지한 그런 암세포, 유방암, 삼중음성 유방암을 넣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보톡스 넣은 것만으로 암세포의 대사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거는 신경세포고요. 여기 이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암세포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암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서로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빨강색이 암세포, 녹색이 신경세포인데요. 빨강색하고 녹색, 암세포랑 신경세포를 같이 이렇게 키운 게 위에 녹색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산소 소비량이 훨씬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암세포만 키우는 거에 비해서 같이 키우면 산소 소비량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분석을 해보니까 빨강색은 암세포에서 온 거고 녹색은 신경세포에서 온 건데 여기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 안에 신경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신경세포고 암세포인데 이렇게 관을 뻗어서 여기 보면 관을 암세포가 신경세포 쪽으로 관을 뻗어서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보이시나요? 녹색의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전달되더라. 이걸 3차원으로 그려보니까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팔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암세포가 이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ATP가 많이 필요한데 그 자기의 그 미토콘드리아만으로는 제대로 이제 ATP를 잘 못 만들거든요. 보통은 이제 포도당 하나로 ATP를 38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암세포들은 주로 이 산소가 적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ATP를 한 2개 정도밖에 잘 못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충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암세포가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이 항상 로우 배터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세포에 그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거 이렇게 충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멀리 전이되어 있는 세포들을 보면 그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주변에 있는 세포로부터 빼앗아 온 거더라 하는 그런 거고요. 이 빼앗아 올 때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빼오니까 그 과정을 잘 차단을 하면 암세포가 있더라도 미토콘드리아를 주변에서 뺏지 못하고 그러면 전이를 잘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장내 세균도 그렇고 미토콘드리아도 그렇고 이제 관심들은 많은데 연구하기도 좀 어렵고 잘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타겟팅하는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안 돼 있는데 그 암세포가 워낙 미토콘드리아를 좋아하니까 이제 앞으로 미토콘드리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좀 굶기고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앞으로의 암 치료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